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중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전닉스의 후보지가 정해졌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할 때는 뭐 서남권 이렇게만 나왔었는데 오늘 광주 군공항 여기 한 250만 평인데 거기에 삼전닉스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이재명 대통령 상당한 지금 속도전을 주문을 했고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공직사회와 기업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의원님,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 메가 프로젝트 이거 완전히 이제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지금 진두지휘를 하는 모양새예요. 근데 이제 속도전이라는 게 꼭 틀린 건 아니고 네. 좀 필요한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어쨌든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맞아서 무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반도체 생산 공장을 증설을 하고 마이크론에서 저기 하고 있죠. 그다음에 TSMC도 뭐 이번에 구마모토나 이런 데까지도 지금 클러스터 조성을 하고 있어서 우리로서도 어쨌든 그 생산 시설을 늘리는데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게 반도체라는 게 또 사이클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나 이런 전망을 면밀하게 보면서 속도전을 펴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기업과 정부 간에 얼마나 정교한 협의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부는 조금 정책 목표가 앞서는 측면이 있고 기업은 또 이제 시장 상황을 살피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거나 어쨌든 리스크를 좀 해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어떤 조정과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대통령이 거의 진두지휘 지금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새죠. 전담기구 만들어가지고 거의 매달 챙기겠다라고 하고 있고 보통 부지 결정하는 데만 해도 몇 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뭐 불과 며칠 만에 지금 부지 결정이 사실상 난 상황입니다. 물론 광주 군공항으로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 군공항도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군공항 지금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전 지역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이전 지역도 결정이 안 됐고 군공항이 이제 평탄화는 돼 있고 기본 인프라는 갖춰져 있지만 그게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인프라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감안한다면 부지 결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거기에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상당 시간이 필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뭐 인허가를 비롯해서 뭐 전력 용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뭐 삼성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지 선정된 다음에도 삽두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죠. 그렇죠. 한 5, 6년 되죠. 그런 걸 감안하면 저렇게 속도전을 펴는 게 이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정책 목표가 너무 앞서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생각만큼 실제 속도가 안 나거나 이럴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정부는 감안하면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어찌됐건 간에 대통령이 거의 이렇게 진두지휘해서 전담기구까지 설치해서 매달 챙기겠다고 하는 건 거의 정권의 명운을 여기다 걸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려고 하는 기존 강국들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국가들도 도전하는 입장에서 속도전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이 단순히 이제 반도체 산업 전략 이전에 대통령의 2기 국정운영 전략 관련돼서 저는 대통령이 분명히 자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거든요. 지지율도 다시 회복하고 또 국정 주도권도 계속해서 좀 장악해 나가겠다. 이런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그 의도가 분명해 보여지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한 또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것이라 보는데 이게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것이 사실 그 대통령이나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1타 3피 정도 되는 거예요. 1타 3피다? 하나 이제 국가 반도체 산업 전략. 이제 성장의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하나가 갖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5극 3특 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 지역 균형 발전 전략.
이제 이 부분에서 하나를 또 하는 거고, 네. 또 이제 마지막 하나 이제 호남이라고 하는 핵심 지지 기반에 대한 이익 분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적 이익이라든가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반도체 산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 세 개 부분을 지금 충족시키고 있다. 적어도 정권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데, 여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당정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일하는 대통령이고 일하고 싶다. 근데 당은 분열되고 싸우고 있다. 이 얘기를 해서 앞으로의 여당은 대통령 지원 체제를 좀 제대로 갖춰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그 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한 그 김민석 지지. 네. 그다음에 정청래 안 된다.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래도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카드를 가지고 지금 당정을 다 본인이 다 가고 있다. 네. 그렇게 저는 이해가 돼요. 네. 이게 이제 민생과 직결된 지표잖아요. 대통령이 저는 정치적 의도의 실질적인 어떤 그 민생과 관련된 전 이제 정치적이 그 경제적 이 성과도 노리는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장, 고용, 투자 이런 지표가요. 사실 보수의 핵심 정책 의제예요. 보수가 가장 중시하는 지표라고요. 이 지표에 본인이 선점을 통하고 이 부분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므로 해서 저는 여기서 대통령이 노리는 외연 확장의 효과를 같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맥락이네요. 박 의원님 그런데 그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도 이제 대통령은 어쨌건 속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좀 기존에 뭐 부근에서 한 거 있으면 그걸 원용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맥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간소화하든가 아니면 진행된 환경 영향 평가가 있다면 그걸 그냥 원용해서 그 절차를 좀 간소화하자. 거기에 따르는 어쨌든 시간을 줄이자. 이 생각인데, 근데 이제 그건 좀 다르죠. 이를테면 기존의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반도체 공장 부지를 전제로 한 영향 평가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반도체 이제 부지가 들어온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뭐 전력 배급망부터 시작해서 또 용수 공급 시설이나 폐수 처리 이런 거. 뭐 그다음에 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등등이 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제 그걸 전제로 평가하지 않고 진행되는 환경 영향 평가를 그냥 여기다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아무리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래도 필수적인 그런 이제 평가 항목들을 누락시키거나 이랬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가서는 전 안 된다고 보고요. 기존에 이제 인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하게 지연됐던 문제라든지 혹은 커뮤니케이션상의 그런 어떤 그 지연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단축하거나 그걸 이제 신속화하는 거는 뭐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거는 그게 이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걸 뭐 쉽게 간소화하거나 그러면 또 사회적인 어떤 반발도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정부를 상대로 기업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 전망을 보고 막대한 어쨌든 재원을 여기 투자하는 거고 정부로부터의 상당한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 정부가 기업파를 비트는 게 아니고 기업이 정부파를 비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제 그런 기업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거나 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하더라도 좀 무리한 그런 사항들이 없는지도 또한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게 산업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핵심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반도체 산업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산업이나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도 이면에 여러 가지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의원님 그런데 어쨌든 뭐 호남 이 반도체 클러스터 이 부분이 이제 속도전으로 가면 지금 용인 쪽에서는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용인 쪽 속도를 더 내야 여기 이게 좀
그래야 호남 쪽도 속도를 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용인에도 지금 예. 해결할 문제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네네. 거기서 속도전을 보이면 네. 저는 호남 그 부분에도 저는 이제 신뢰가 생기는데 네. 용인부터 막히게 되면 이게 호남이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만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중앙정부가 힘으로 누른다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니까. 예. 또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이제 소부장 어떤 그 배후 어떤 그 집단 기업 그룹도 필요한 부분이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정치 요건을 만들려면 실제로 거기에 따른 교육, 문화, SOC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을 정말 속도전 있게 짜임새 있게 이걸 추진해 해낼 수 나가느냐 있느냐? 이 중에 저는 이 부분에 저는 사실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과, 평가가 여기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일을 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아마 이제까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금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잘 성공되면 대한민국의 성장과 국민의 어떤 이익과하고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용인산단이 그 완공하고 생산을 시작한 시점이 2042년 정도였거든요. 네. 그걸 한 7, 8년 이상 지금 당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산단하고 일반 산단하고 지금 추진 속도가 좀 다릅니다. 국가산단이 훨씬 더 더뎌요. 그렇죠. 네. 오늘 대통령도 그래서 용인 이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높여야 된다. 특히 전력 용수, 뭐 심지어 용지. 이게 아직 국가 수용이 안 끝난 데들도 있습니다. 아직도. 예. 네, 그런 거를 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그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뭐 전담기구 설치하고 동시에 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거의 동시에 지금 하자는 거죠? 네, 동시에 하자는 겁니다. 하나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네.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걸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사실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용인이 안 되는데 호남이 될 거다라는 게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잖아요. 네. 용인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보여줘야 앞으로 호남도 훨씬 더 속도감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이 되겠다라는 정치적 신뢰나 이런 걸 획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어쨌든 용인 지금 클러스터 조성 속도도 훨씬 높아질 것 같고 자칫 이게 용인은 덜인데 호남이 더 그걸 빨리 가게 되면은 그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약간의 또 이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 점도 어쨌든 뭐 대통령으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